반갑습니다. 작은다육 사랑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없었는데 가게에 나보니까 잠깐 비가 내렸습니다. 목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어서 비 오고 나면 원래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육이들이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의외로 지금 이 시기가 물이 많이 들다 보니까 난방이나 겨울 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방심한 사이에 냉해를 입거나 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냉해나 이런 어는데 다육이들 보면 냉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냉해에 약하고 또 어떤 아이들이 냉해에 강한지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다육이의 습성상 대체적으로 보면 영하로 떨어지면 거의 80~90%는 옵니다. 두들레아 같은 경우에는 영하 5도 10도까지도 견딘다고 하지만 그거는 처음부터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노지에서 계속 커 나온 애들이나 그런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거지,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보시면 사이트나 이런 데 검색하다가 보면 종류별로 그 어느 온도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데가 간혹 있더라고요. 두들레아 같은 거는 영하 5도, 창은 영상 영하 1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현실적에서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키워보니까 우리가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환경에서 크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똑같은 아이라도 노지에서 큰 아이와 집 안에서나 하우스 안에서 큰 아이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가장 큰 예로 바이솔 같은 경우는 원래 월동을 하는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내놓으면 얼어서 죽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원인이 쉽게 말을 하면 월동이 가능하다는 거는 일단 그만큼 노지에서 평소 때 적응이 많이 돼 있어야 그게 월동이 가능한 거지, 하우스 안에서 농장에서 이렇게 연약하게 큰 아이를 월동하는 종이라고 밖에 이렇게 놔두면 대번에 얼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다육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서 어느 이런 온도를 그것만 이렇게 보고 하시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류들이 이 추위에 약한지 또 어떤 아이들이 추위에 강한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다육이를 지금 3개를 갖다 놨습니다. 주로 많이 이제 냉해를 입는 아이들이 라울 같은 종류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쉽게 냉해를 많이 입습니다. 라울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한 2~3도만 돼도 냉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쪽 이제 흑법사 종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추위에 약한지, 냉해를 잘 입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다육식물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초보자들이나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다육이는 물 안 줘도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얘들이 물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잎이나 줄기에 물을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안 줘도 오랫동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간엽은 솔직히 한 일주일 정도 물 안 주면 말라서 막 쭈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2달은 기본이고 6개월씩 물을 안 주고 놔둬도 안 죽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안 줘도 잘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다육이는 물을 엄청 좋아하고 물을 많이 먹는 아이입니다. 단지 저당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다육이가 오랫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냉해를 입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을 하면 냉해에 강한 아이들의 특징이 보면 여기 까라솔 있죠, 까라솔. 자, 까라솔은 줄기가 나무처럼 딱딱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해요. 나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섭을 덜 머금고 있는 거죠. 잎도 보시면 납작납작하죠. 두툼하지가 않고. 이런 아이들은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왜? 섭을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잎이 다 말라서 떨어집니다. 요런 종류들이 보면 다육이한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해를 잘 입는 아이들의 특징은 줄기가 이렇게 만져보시면 줄기가 약간 말랑말랑해요. 물론 수분이 많이, 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게 딱딱한 게 아니라 물 때문에 똥똥해져서 그런 거지, 그게 이렇게 나무처럼 딱딱해진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 교부제를 쓰기 위해서 하나 잘라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요는 라울이나 요는 목대에 있는 아이인데, 잘 보이시나요? 초점이 좀 안 맞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몰랑몰랑하죠. 들어가죠. 보통 나무의 줄기는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이렇게 몰랑몰랑하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심이 보면 스펀지처럼 이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통 줄기에는, 이런 딱딱한 줄기는 요는 속심이 없어요. 속심이 없기 때문에 수분을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분을 많이 저장하는 애일수록 추위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물이 많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어는 거죠. 냉해를 입는 게 그게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다육이는 보면 거의 보면 한 60, 70%는 주로 이렇게 줄기가 말랑말랑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간혹 이제 보면 이런 아이들 중에서도 노지에서 계속 봄부터 계속 적응을 했던 아이들은 의외로 영하 1, 2도까지 떨어져도 견디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 안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제일 안전한 온도가 영상 5도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3도 정도 떨어지면 주로 라울이나 이런 흑법사 계열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염자 같은 종류들, 이런 아이들은 냉해를 입더라고요. 영상 3도만 돼도. 그게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가 물을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갖고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냉해 입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적게 가지고 있는 아이는 웬만큼 춥고 영하로 떨어져도 냉해를 안 입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또 물을 안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단수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는 장마라고 단수시키고 겨울에는 춥다고 단수를 시키고, 너무 이렇게 하면 애들 성장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다육이뿐 아니라 모든 식물이 일정한 그 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고, 물 주는 시기도 가능하면 딱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그 시간에나 날짜에 맞춰서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적응을 못 하는 거죠. 뭐 어떨 때는 막 2달, 3달씩 물을 안 줬다가 또 봄이나 가을 되면 또 물을 양껏 줬다가, 이렇게 하면 다육이들이 쉽게 말하면 사람도 어떤 이런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으면 생체 리듬이 깨지듯이 다육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물 주는 시기를 들쭉날쭉 하게 되면 리듬이 깨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성장하는데 상당히 악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환경을 잘 조절을 하면 냉해를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노지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적응력이 그만큼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위에도 충분히 버텨냅니다. 다육식물의 특성상. 그리고 식물들이 또 주위 환경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빠릅니다. 다른 이런 것보다도. 자,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갖고 많이 죽어 나가는데요. 그 중에서 솔직히 병으로 죽어 나가는 것보다 여름에 더위에 의해서 떠서 죽는 경우, 그리고 겨울에 얼어서 죽이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한다면 아이들 죽이지 않고 충분히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우는 환경에 따라 갖고 이 어는 온도가 틀리다는 거죠. 냉해 입는 게. 노지에서 키운 아이들은 그만큼 적응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이런 면역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집 안이나 이런 농장에서 이제 막 이렇게 물로나 영양제로 이래 가지고 키우기가 연약한 아이들은 영상 5도만 돼도 냉해를 입는 아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5도 정도에서 냉해를 입으면 쉽게 육안으로는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이게 키우다 보면 좀 이상하게 잎이 보면 까뭇까뭇해지고 논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줄이 이렇게 짝짝짝 금이 가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을 하면 냉해를 입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어느 정도 뭐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점점 그 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병이 아니고 냉해입니다. 냉해.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알고 계신다면 대처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육이는 보통 보면 이렇게 고산지대에서 살고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사막이나 고산지대는 새벽에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추위에 강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쉽게 어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야생에서 적응을 한 아이들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흙이에요. 흙. 자, 우리가 대부분 다육이를 키울 때 화분에 심잖아요. 화분은 이런 도자기나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지만 뜨거운 열에도 약하고 차온데도 약한 거죠. 쉽게 말하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열이 빨리 상승을 하고 추위에 되면 냉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거르기, 사기 거르기.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가 땅 속에 맨 땅에다가 파서 심어 놓으면 냉기가 차단이 돼요. 그래서 웬만한 온도에서는 얼지를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냉해나 어는 온도하고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화분 때문이에요. 화분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추울 때는 더 춥게 만들고 더울 때는 더 덥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하지를 않고 그냥 이런 사이트나 어디 이런 데에서 평균적인 그 냉해나 어는 온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시다 보면 의외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꼭 맹심해야 될 부분은 줄기가 말랑말랑하고 섭을 많이 머금고 있는 아이들,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 냉해에 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가지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나무처럼 크는 아이들은 냉해에 강하다는 거. 그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이 화분에 따라 갖고 키우는 조건, 환경에 따라가서 냉해가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훨씬 더 냉해도 입지 않고 더 물도 예쁘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가 강한다는 것보다 어떤 환경이고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떤 조건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냉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이 사이트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만 너무 믿지 마시고 내가 키우는 조건에 따라서 충분히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신다면 냉해 입지 않고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냉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